인간이 실제로 금성에 탐사선을 착륙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 탐사선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작동을 멈췄지만 전송해온 데이터는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탐사선이 발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세기 동안 금성은 천문학자들에게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우리는 금성의 궤도를 알았지만 구름에 가려 그 내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금성 표면을 몰랐지만 한 남자가 더 어두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폭주 온실 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세이건은 금성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열을 가둬 행성이 압력소처럼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과학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금성은 그저 불타버린 황무지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 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봐야 했습니다. 금성이 행성 전체가 압력소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경쟁의 판을 더 키웠습니다. 이때는 냉전 시기의 우주 경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 경쟁에서 미국과 소련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니키타 흐루쇼프 같은 지도자 아래 소련은 우주 여행을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1961년 유리 가가린의 지구 궤도 비행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이 따라가는 사이 소련은 더 큰 목표를 노렸습니다. 금성은 화성보다 더 가까워 가장 가까울 때 2400만 마일 떨어져 있어 깃발을 꽂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베네라 프로그램은 러시아어로 금성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름을 따 196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베네라 1호는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1400파운드 탐사선이 행성 근처 비행 중 데이터를 보내도록 설계됐지만 발사 7일 만에 교신이 끊겼습니다. 탐사선은 금성 62,000마일 밖을 지나갔지만 유용한 정보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베네라 2호는 고장으로 냉각 시스템이 멈추고 측정을 못한 채 두뇌가 타버렸습니다. 이런 초기 실패들은 가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우주여행은 힘들었습니다. 탐사선들은 몇 달간 혼자 비행했고 완벽히 도착하지 않으면 바로 고장났습니다. 발사 기회는 19개월마다 짧게 주어졌고 실패율이 높아 소련은 탐사선을 쌍으로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련이 재정비하는 동안이었습니다. 나사는 메리너 프로그램에서 기회를 잡았으나 메리너 1호는 컴퓨터 코드에 대시 하나 빠짐으로 경로를 이탈해 대서양 상공에서 폭파됐습니다. 쌍둥이 탐사선 메리너 I호는 1962년 8월 발사되어 최초로 행성 플라이바이에 성공했습니다. 42분간 스캔에서 메리너 2호는 세이건의 최악의 악몽을 입증했습니다. 표면 온도는 약 800도 화씨로 나비 녹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또한 대기가 두껍고 짓누르는 이산화탄소의 수프이며 보호해줄 자기장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이사는 결과를 분석한 후 금성 탐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달과 화성에 관심을 돌렸지만 금성과 소련은 여전히 계속됐고 금성을 자신들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1965년 그들은 베네라 3호를 착륙 목표로 발사했습니다. 비행 중 무선이 고장났지만 경로는 완벽했습니다. 1966년 3월 1일 그것은 금성에 충돌해 인류 최초의 타행성 충돌체가 되었습니다. 1967년 6월 발사된 베네라 4호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낙하산을 사용한 착륙 캡슐을 분리했고 캡슐은 높은 상공에서 하강하면서 93분 동안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온도는 약 80도 화씨로 쾌적하고 지구 여름과 비슷했지만 탐사선이 하강하자 금성 환경은 공포 영화처럼 변했습니다. 공기 밀도가 매우 높아 거의 액체 같았습니다. 베네라 4호는 16마일 상공에서 압력 상승 후 신호가 끊겼습니다. 탐사선은 공기의 엄청난 무게에 의해 마치 빈 탄산음료 캔처럼 짓눌려 버렸습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그들의 탐사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네라 5호와 6호는 1969년 결과 확인을 위해 뒤따랐고 두 탐사선 모두 약 50분 만에 같은 방식으로 압착당해 찌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성의 상층 대기에서 바람이 시속 225마일까지 불고 공기에는 황산 방울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 이 대자우주 경쟁은 달라졌고 미국은 이미 달에 인간을 착륙시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소련은 금성 연착륙을 위해 탐사선을 재설계하며 승리를 원했습니다. 베네라 7호는 티타늄 외피와 충격 흡수폼을 갖췄습니다. 소련은 과학이 아니라 생존을 추구했습니다. 1970년 12월 15일 착륙 도중 낙하산이 찢어져 착륙선이 빠르게 추락해 시속 약 60km로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이것이 끝나야 했지만 두꺼운 대기 해수면 기준 지구 대기의 약 92배,
덕분에 낙하 속도가 늦춰졌고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탐사선은 충분히 살아남았고 튕기고 넘어지며 결국 흙 위에 옆으로 착지했습니다. 탐사선은 23분 동안 데이터를 전송했고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무려 화씨 887도에 달했습니다. 소련은 다른 행성에서 처음으로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베네라 8호가 1972 연에 착륙해 구름에도 햇빛이 지표면까지 닿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탐사선이 더 오래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표면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대기를 이용한 금속 원반 공기 제동 기술로 탐사선을 감속시켜 낙하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네라 9호는 1975 년 10월 22일 착륙해 53분간 생존하며 역사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표면의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곳엔 생명과 물이 없었고 죽은 세계와 부서진 화산암, 흙으로 된 황량한 풍경뿐이었습니다. 하늘은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흐릿하고 주황색으로 빛났습니다. 베네라 10호는 10월 25일 착륙해 평평한 지면을 관측했습니다. 이는 오래된 용암이 굳어진 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임무들은 금성이 화산의 세계임을 밝혔고 일부는 아직 활동 중일 수도 있었습니다. 위 우주선들은 레이더로 금성 지도를 만들고 맥스웰 몬테스 같은 큰 산을 발견했습니다. 이 산은 에베레스트보다 36,000피트 더 높습니다. 그리고 베네라 13호가 등장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탐사선은 1982 년 3월에 착륙한 궁극의 금성 탐사선이었습니다. 표면에 컬러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탐사선에는 배경 소음 포착용 마이크가 있었고 사진에는 노란 하늘과 녹슨 갈색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평한 기반암, 현무암 유사, 암석판, 느슨한 레골리스와 작은 각진 암석이 표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또 다른 세계에서 들려온 최초의 소리, 즉 금성의 바람이 내는 으스스하고 낮은 울음소리도 녹음했습니다. 베네라 13호는 표면을 시추하여 지구의 해저를 이루는 현무암과 동일한 종류의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탐사선은 금성 표면에서 127분 생존하며 기록을 세웠고 베네라 14호는 근처에 착륙했지만 덜 성공적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덮개가 튀어나와 토양 검사용 로봇 팔 착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탐사선은 금성 표면 대신 자기 렌즈 덮개의 경도만 57분 동안 측정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착륙 임무가 중단되고 소련은 재정난의 베네라 프로그램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1984년 베가 미션으로 금성 대기권에 기구를 투하했습니다. 이 기구들은 초회전 대기에서 시속 200마일의 강풍에 휩쓸리면서 33마일 상공을 떠다녔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로 금성 탐사 자금이 중단됐고 나사는 화성이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큐리오시티나 퍼서비어런스 같은 로봇은 10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10억 달러를 들여 만든 기계가 2시간 만에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 거죠. 왜 다시 금성 표면에 안 갔을까요? 금성은 전자기기의 악몽 같은 환경이라 대부분의 컴퓨터 칩이 극심한 열로 즉시 고장납니다.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면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전자장치나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탐사선이 너무 무거워져서 발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금성 표면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련이 실제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십억 년 전 금성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었고 심지어 생명체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온실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말라 수증기가 더 많은 열을 가두고 암석에 갇힌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됐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돼 천국 같던 곳이 지옥 같은 용광로가 됐습니다. 현재 금성엔 액체물과 자기장이 없습니다. 금성은 8만 5천 개 이상의 화산이 있는 활발한 화산 행성이지만 여전히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2020년 과학자들은 금성 구름에서 포스핀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스는 지구에서 주로 미생물이 만듭니다. 의견이 갈리지만 이 발견은 척박한 금성 상층부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금성은 경고도 줍니다. 금성은 기후 붕괴의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금성은 푸른 구슬 같은 행성과 불타버린 황무지의 차이가 단 몇 도의 온도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사와 유럽은 2020년대 후반 베리타스와 다빈치 탐사선을 금성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들은 금성 옆을 지나칠 뿐만 아니라 현대 장비로 대기를 샘플링해 더 많은 비밀을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성 표면은 소련이 남긴 채 황량한 불지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몰랐던 우주에 관한 50가지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